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돈 번 게 아닙니다. 정준님도 신축을 했죠? 네. 여기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겉에다가 작업을 해야지만 가격도 그만큼 오르는 네,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노력들이 그냥 단순히 연예인이 돈이 많아서 건물을 산다고 되는 건 아니고 건물을 사더라도 수많은 저런 작업들, 시행착오들을 해야지 건물의 가치를 좀 더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꿈은 크게 가지랬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건물주를 꿈꿨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건물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아니고도 지금 초등학생들이 장래희망이 1위가 건물주라는 우픈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건물과 토지에 고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제가 잘 찾아온 게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누구시길래? 예. 네. 저는 이제 토지 건물 정보와 실거래가 매물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밸류맵이라는 서비스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있는 이창동이라고 합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실 이젠 감도 없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마다 연예인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받고선 팔았다. 건물을 팔았다는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유독 올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뉴스들이 좀 자극적이긴 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단순하게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액을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건물에는 수많은 비용도 들어가게 되고 유지 관리에 대한 그 과정도 들어갈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비용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무서운 게 양도세, 세금 부분도 빠져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30억 벌었다고 해서 온전히 30억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간과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올해 연예인들이 매도한 얘기를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흥미진진하네요. 네. 사례도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네. 드리고 이게 지금 어떤 시그널인지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도 네. 저만의 해석을 간단하게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2월 달에 먼저 손지창, 오연수 씨가 가장 먼저 매각을 하셨어요. 청담동에 있는 근생 빌딩인데 매각 금액이 무려 152억이에요. 엄청나죠? 152억이요? 네, 152억이고 그 당시에 기사들이 매각 차익으로 네. 111억의 매각 차익이 났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네. 산 금액보다 시세 차이가 훨씬 크네요. 네. 이걸 2006년도에 41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거를 15년 동안 보유를 하셨다가 네. 152억에 파셨으니까 우와 당연하게 우와, 네. 100억을 넘게 벌었네 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매입을 하시고 네. 바로 그 다음 해 신축을 하셨습니다. 이 강남에서 이 건축을 지을 때 이 건축비는 또 매각 차익에서 반영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예. 그 생각을 못했으니까.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신축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을 신축하시고 그러니까 땅을 다시 매입하시고 신축하신 다음에 15년 동안 가지고 계시고 그 기간 동안에 번 차익이 111억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건축비를 또 감안해야 되고 또 장기 보유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장기 보유하셨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언론에서 생각한 만큼 100억이 넘는 수익이 시세차익이 났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집 하나 리모델링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건물 하나를 아예 새로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긴 하겠네요. 네, 그러고 이거는 일반적인 건물은 아니고 좀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건물이기 때문에 네. 물론 과거에 지었지만 건축비가 꽤 이상, 10억, 20억 이상은 충분히 들어갔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네. 그것만 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100억 언더로 떨어져 버리니까. 네. 그리고 양도세도 최소한 20-30% 이상은 내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은 그렇게 놀랄 만한 막 100억 원대 물론 놀랄 만한 일이죠. 몇십억을 버셨으니까 놀랄 만한 일이지만 또 10몇 년, 15년 이상 보유를 하고 계셨어요. 강남의 토지를 15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세금도 내셨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장기 보유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시고 충분히 보유를 하신 다음에 시세가 많이 올랐을 경우에 매각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네. 김태희 씨가 건물을 또 매각을 하셨거든요. 네. 그거는 역삼동에 있습니다. 요 역삼동. 건물인데요. 네, 보시면은 강남역 바로 신분당선이랑 2호선 사이에 있는 요 구역에 상업지죠 여기.
위치는 아주 좋네요. 네, 바로 건너편은 상업지고요. 네. 건너편 매각가는 203억이죠. 이거는 2014년에 132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중간에 작업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희 씨 본인이 개인 소유를 가지고 있다가 네. 법인에다 2018년에 물납을 하셨어요. 아, 김태희 씨 소유 법인이죠. 네. 그리고 그 법인에서 올해 매각을 한 겁니다. 매각 차익은 현재 약 70억 정도? 아.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네, 보유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희 씨 개인 명의로 3년 미만, 3년 좀 넘게 보유를 했었고 2018년에 빠졌으니까 네. 2018년에서 지금 다시 3년 됐을 때 법인이 팔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유 기간은 7년 정도 되지만 법인 명의로는 보유 기간이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양도세는 좀 많이 나가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 양도세 감안하면은 시세 차익은 뭐 한 3, 40억 언더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네.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14년 당시에 매입했을 때 모습이고요. 네. 이거는 2021년 현재 매입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건드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건물 네. 외관적으로는. 매입하셨을 때도 임대가 충분히 잘 들어와 있었고 네. 현재도 비슷한 수준의 임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가 잘 쳐진 건물을 매수하셔서 법인으로 전환하시고 다시 매각하신 그런 케이스라고 보는데 2, 3년 전까지만 해도 법인 투자가 굉장히 이슈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 법인에 대한 규제들이 좀 생기면서 뭐 좀 정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긴 하고요. 김태희 역시도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70억 정도 되는 매각 차익은 아니다. 네, 그러고 이제 뭐 대출을 당연히 받으셨지만 투자 금액이 130억이에요. 네. 이 건물 처음 매입하셨을 때 2014년에 132억이라는 건물가를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런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결코 이 수익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매각 차익 70억을 볼 게 아니고 내가 130억에 대한 리스크를 넣었다고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죠. 아, 내 돈이 거기 들어갔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갔다는 건. 130억이라는 베팅을 했기 때문에 네. 예, 또 그만큼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 뭐 저희가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투자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수익을 내지는 않습니다. 아. 뭐 그 중에는 뭐 당연하게 뭐 수익이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런 것도 네. 감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용감한 형제들이 매입한 건물인데요. 네. 원주역 6번 출구 9에 있는 이 건물인데요. 원주역이면 9호선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걸 매입하시기 전에는 원주역이 없었어요. 원주역 이면에 있는데 네. 이분들은 18억 3천 아. 에 매입을 하셔서 69억 8천에 매각을 하셨는데 토지 가격 변동률만 감안하면은 네. 281%예요. 어마무지하죠. 네. 그런데 이것도 전형적인 다른 케이스인 게 네. 이게 2014년에 매입했을 때 네, 18억에 18억 매입했을 때 그 네. 형태입니다. 단독주택을 매입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공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야. 현재 형태 내용 보시면 2013년에 이제 18억 3천에 거래를 하셨고요. 네. 바로 매입하시고 신축해서 현재 4억으로 이용하고 계시다가 아. 사세가 확정되면서 아마 매각하신 게 아닌가.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실제 내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 뭐 사옥을 구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요.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신축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아, 맞아. 네, 저 강남에 저 위치에다가 네. 저 철거비도 들어갔을 거고요. 아. 우리 사옥에 맞춰서 멋진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네. 신축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투자비는 토지비 18억에 아마 건축비도 뭐 10억 이상 20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랬을 경우에는 차액은 생각보다 크진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매각 차익이 뭐 몇십억을 봤다고 기사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감안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막연하게 건물을 사면 수십억을 벌 수 있구나라는 환상이 뭐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 거기에는 많은 세금과 또 많은 기회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네, 다음은 요즘 가장 핫한 연남동이죠. 여기는 소유씨 건물이에요. 아. 소유씨 건물이었죠. 소유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네. 15억 7천. 그러니까 아.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연예인들 중에서는 가격대가, 투자 네. 금액이 가장 적은 편입니다. 뭐 실투자 금액은 아마 10억 언더였을 거예요. 한 7, 8억 정도. 뭐, 나머지는 대출이고.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뭐 투자가 가능한 건물이고요. 2021년에 32억에 판매를 하셨어요. 아. 뭐 어떻게 보면 100% 이상 수익이 난 걸로 보여지는데 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매입하셨을 당시의 아.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단독주택이죠. 네. 이걸 매입을 하셔서 대수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화된 모습은 층이 달라졌어요. 아예 다른 건물이 예. 됐네. 증축이 됐죠. 위에 부분들이. 그래서 이 정도 대수선의 비용이 들어갔으면은 신축이나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신축까지는 아니지만 네. 상당량의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매입비 플러스 대수선 비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 뒤에는 임대료가 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이 상태에서 연남동이 좀 많이 뜨면서 올해 32억에 아. 잘 파셨다고 봅니다. 단독주택을 매입하셔서 네네. 부셔서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좀 낮은 비용으로 대수선 혹은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바꾼 다음에 임대료를 받고 있다가 판매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정우님의 스타벅스 하정우님. 건물입니다. 여기는 화곡동에 있는 스타벅스고요. 아, 드라이브 스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이제 드라이브 스루가 메인이고 안에 네. 이제 건물도 상층으로 있는 네. 이런 상태고요. 요 당시가 2018년 당시 매입할 당시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스타벅스 건물을 사셨어요. 아. 판매했을 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사신 거고요. 매입 가격은 73억, 매각 가격은 119억인 거고요. 이거는 업계에 알려져 있기로는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임대료를 주는 방식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 달에 고정적으로 뭐 3천만 원, 2천만 원을 내겠다 그게 아니고 와. 우리가 버는 거에 15%를 주겠다, 20%를 주겠다. 자신감인가요? 네. 뭐 그렇게 보통 입점 계약을 하는데 네. 최근에는 스타벅스가 워낙 이제 유명하고 강력한 이제 테넌트가 됐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스타벅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 때여갖고 네. 뭐 시중에 떠도는 얘기는 20%가 넘는 뭐 수수료를 보장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매각을 하신 거로 보여집니다. 이건 어떤 투자 방식이냐? 굉장히 강력한 프랜차이즈가 들어가 있거나 네. 굉장히 강력한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임차료를 받고 계셨고 그 당시에 워낙 이제 임차료가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수준의 임차료를 맞춰도 저만큼의 건물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죠. 3년 좀 넘는 기간인데 이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18년에 매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 그렇네요. 네. 그 손지창 오연수처럼 되게 오래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면 거의 다 18년이네요. 네, 그러니까 네. 3년 17, 정도를 18, 가지고 네. 가시면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6% 할인이 3년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소 보유 기간을 3년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년 지나고 매각하고 3년 지나고 매각하고. 아. 다음은 이정현님이죠. 네. 이정현님도 여기는 성수동. 아. 성수동도 굉장히 핫하죠. 네. 성수동에서 위치는 서울숲이 여기 있고요. 네. 서울숲 요 위쪽 그 카페 거리들이 굉장히 핫한데 네. 거기 가장 위쪽에 요 건물을 이정현님이 투자를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43억에 매입을 하셔갖고 네. 70억에 5월달에 판매가 됐어요. 이런 건물입니다. 아, 이게 예전 건물이에요? 네, 이걸 매입하셨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뭐가 바뀐지 모르겠죠. 더 이상해지고 간판을 뗐네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달라요. 아. 최근 유행하는 공장에 있는 커피숍 같이 아, 그렇게 오히려 구성이 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장을 왜 매입하냐면은 네. 공간이 좀 넓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면적이 72평이에요. 토지 같은 경우. 네. 통으로 이걸 이 안에가 다 터져 있다. 그렇게 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장 핫한 지역 성수동이 2018년에도 뜨긴 했지만 지금같이 핫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을 보는 안목도 꽤 있으셨던 걸로 그렇네요.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 지역의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 컨셉과 뭐 탤런트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투자를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네. 또 역시 여기도 보면은 2018년 매입, 2021년 매각 네. 그런 트렌드가 좀 보이죠. 네, 다음은 우리 정지우님. 아. 네, 정지우님 건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495억에 매각됐죠. 단위가 역시 월드스타라 다르네요. 네, 금액이 다릅니다. 월드스타라서. 네. 여기는 사연이 좀 많은 건물이에요. 2008년에 네. 168억. 매입 가격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일찍 매입하셨어요. 2008년이면 네, 손지창 오연수 씨 말고는 지금까지 매입한 예 중에서는 이제 제일, 네. 가장 좀 빠르게 매입한 그런 케이스고요. 여기 2008년에 처음에 매입했을 때는 아. 단독주택이 있었고요. 이제 허물었죠. 음. 그러고 이게 2017년 사진입니다. 네. 뭐예요? 공터로 한참 동안 몇 년 동안 남아 있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건물이 올라간 상태고 정지훈님이 저 건물을 168억을 주고 매입을 하셨고 네. 당시에는 단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임대료가 원활하게 뭐 아무리 나온다고 뭐 여기가 뭐 청담동의 유명한 지역이라고 해도
168억에 대한 수익을 맞출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올리시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으셨고요. 네네. 근데 뭔가 진행이 잘 안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중간에 신축 신청했다가 안 된 케이스도 하나 보였고요. 네. 그래서 몇 년 이상을 공터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아이고 이거 되게 손해 많이 받겠다. 네, 이 상태면 임대료를 못 받으니까 올해를 168억에 대한 이자는 계속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 네. 그런데 언론에서는 300억에 대한 시세 차익을 벌었다고 그러고 있죠. 근데 이 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건축물 대상을 받은 건물인데 아, 그럼 건축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고 설계비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물론 400억 대 네, 495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500억이네요 사실상. 네. 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던 또 오랫동안 임대료를 받지 못했던 리스크가 있었다. 뭐 그런 것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건물을 사더라도 네. 내가 원하는 시기에 건물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리스크를 내가 안을 수도 있다는 케이스들이 될 것 같아요. 전지현 씨 건물도 봐야 되는데 아, 네. 이것도 좀 오래됐어요. 네. 이것도 2007년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네. 86억에. 그리고 여기는 235억에 매각을 하셨죠. 네. 얘도 당연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매입 당시의 모습이고요. 네. 그냥 옛날 건물이잖아요. 네. 타일로 됐던 그거를 이렇게 전체 대수선해서 이렇게 멋진 아. 모던한 건물로 바꾼 상태로 현재 이제 운영.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네. 네. 근데 이거는 겉에를 건드린 거잖아요. 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거예요. 이 상태로 현재 이제 매각이 된 상태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돈 번 게 아닙니다. 정준님도 신축을 했죠. 네. 여기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겉에다가 작업을. 해야지만 가격도 그만큼 오르는 네,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노력들이 그냥 단순히 연예인이 돈이 많아서 건물을 산다고 되는 건 아니고 건물을 사더라도 수많은 저런 작업들, 시행착오들을 해야지 건물의 가치를 좀 더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건 하네스시죠. 여기도 논현동에 위치해 있고요. 네. 여기는 2018년에 34억에 매입을 하셨고 올해 70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아, 또 3년 있다가. 네, 거의 이제 여기도 3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발생을 했는데 네. 이게 매입 당시의 모습이고요. 아, 예쁘다. 네, 이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냥 똑같네요. 그대로네요.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아무것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랬을 확률도 높아 보이네요. 네.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임차인 구성만 바뀌었을 거고 크게 달라지는 않았지만 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거에 받아서 이만큼 올라갔을 수도 있다. 아. 물론 뭐 다른 작업들을 했다면 더 올라갔을 수 있겠지만 네. 내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비용도 안 들어가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랐으면 좋은데 항상 부동산 가격이 일정하게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좋은 투자인지 나쁜 투자인지를 굳이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와, 즉 연예인들 뭐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매각 차익을 많이 보진 않았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많이 벌긴 많이 벌었네요. 그렇죠? 많이 벌었죠. 지금 굉장한 부동산 상승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슨 이제 시그널을 얻어야 되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저분들이 얼마를 벌었다 얼마를 벌지 않았다 그 금액이 높다 적다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